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고통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 다음에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그때 고통체가 그 먹이를 먹습니다. 그 먹이를 먹고 나서 힘이 세지면은 여러분의 정신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통체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불안한 감정이 따라오면은 그때 먹이를 먹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체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불안한 감정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아예 눈 뜨자마자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여러분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감정, 공포감 같은 것들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물론 이 현존을 적용하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그걸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얼른 항불안제를 먹어야 돼요. 항불안제를. 여러분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약 먹은 지 15분 후면 생깁니다. 내가 약을 먹고 윗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일어나서 흡수가 되면 바로 생겨요.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5분에서 20분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사실 우울증 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울증 약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25년 정도를 고생을 했습니다. 정신과에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정신과를 안 간 건 아니에요. 갔는데 그 머리가 허연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인데 아주 면박을 당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서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면서 면박을 당한 후에 아주 좌절을 해버렸어요. 아, 정신과는 안 되구나.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안 가게 됐고 25년 정도를 마음의 불안, 마치 공황장애처럼 다가오는 그 공포감 이런 거를 그냥 100% 받고 살았어요. 그냥 지옥이었죠. 마음의 지옥. 그러다가 25년째 정도 될 때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병원을 그 대학병원에 갔다가 아주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상처만 받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바로 나오고 환불해버렸습니다. 환불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 내가 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정혜신 선생님이라고 그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 그분이 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을 하루 3번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약이 저에게 안 맞는 약이었습니다. 제 몸에 안 맞는 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서 더 불안해진 거예요.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여버린 격이죠. 그래서 그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누워 있어도 불안하고, 서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밤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밤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걸었어요. 무작정.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약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약을 다시 처방을 새로 했습니다. 그때 한 5시쯤에 갔었는데, 그 2층이 병원이었고 1층이 약국이었습니다. 1층 약국으로 내려와서 처방한 약을 사서 그 자리에서 저녁약을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아마 그 약을 먹은 지 15분밖에 안 됐을 겁니다. 15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약간 졸리는 기분은 있더라고요. 약간 졸리는 듯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100% 사라지진 않았어요. 제 느낌의 50%가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50%가 확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물 밖으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물속에 있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하고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현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현존에 관한 이 동영상을 듣고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불안증, 불안장애 수치가 최대치가 10이라고 했을 때, 불안장애 수치가 최대치가 10이면은요, 그 10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최대치가 10이면은요,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이 바로 뛰어내릴 정도로 심한 상태예요. 괴로우니까. 너무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그게 최대치가 10입니다. 그런데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먹으면은 그 수치가 5까지 떨어져요. 5까지 떨어지면은 자살 충동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게 남아 있어요. 수치가 5니까 불안하게 남아 있는데, 그 수치가 5 정도 되고 지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수치가 막 7, 8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불안감의 수치가 7, 8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현존에 대한 이거를 배우셔도 제대로 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하시고 그 불안감의 수치가 5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동영상을 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정희신 선생님이 하시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넉 달간 받았습니다. 넉 달간 받으면서 상담을 7번을 했습니다. 1시간씩 7번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힘들었던, 불안하고 힘들었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7번 정도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7번으로 마치고 약을 이제 계속 꾸준히 먹었는데 넉 달 정도 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정신이 밝아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약을 먹으니까 다운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5년, 10년 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낫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게 약의 용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약을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약은 충분히 먹으려면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어야 됩니다.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4번을 먹어야 그게 FM이에요. 근데 그럼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 용량을 좀 많이 해서 저녁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세요. 우울증을 낫는 거는요, 우울증을 어떻게 해야 낫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신을 돌봐줄 수밖에 없지 남이 여러분들을 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해서 약이 부족한다 싶으면은 약을 정량을 해서 먹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 안 낫고 5년, 10년 된 사람들이 주로 약을 하루에 1번 먹든지 2번 먹든지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거 잘못 먹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약을 충분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번 먹고 빨리 나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넉 달 만에 우울증이 낫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재발했어요. 재발했는데 그 대신 그 재발한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의 수치로 말하자면 최대치가 10이라고 할 때 5 정도의 불안감이었어요. 그 정도 불안감 가지고는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재발을 했을 때 그냥 병원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또 처방 받아서 약 먹고 왜냐면 제가 너무나 한 25년 정도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도저히 병원을 가기가 싫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우울증도 아니고 그냥 불안감이 조금 있는 건데 내가 이걸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에 말했던 그 나우라는 책을 보고 나서 그렇게 현존을 체험하고 현존 연습을 내가 했죠. 현존 연습을 해서 현존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게 제가 그 당시 담배를 피웠거든요. 지금도 담배를 조금 피고 있습니다. 담배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항불안제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니코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도파민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약을 먹지는 않았지만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약을 먹은 효과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담배를 피지 않는 여자분들은 꼭 약을 기본적으로 먹으시고 나서 불안감의 수치가 5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 현존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 현존에 대한 이것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해서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 저의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특히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을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이 원인이에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이런 신경 호르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도파민이 뇌에서 막 분비가 되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요,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진다.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져요. 예. 그래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물질입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분명히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그게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평화로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질과 정신은 하나예요, 하나. 물질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곧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약을 복용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은 영양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먹었다고 해서 우울증이 100% 낫지가 않아요. 불안증이 100%가 낫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먹는 것은 마치 그 부족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자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끼어버린 거예요. 악성 코드. 여러분들 악성 코드가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끼어버리면 그거를 악성 코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제거하려면 그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걸 잡아내야 돼요. 예, 잡아내서 삭제를 해야 그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끼었을 때 아예 그 프로그램을 밀어버려요. 아예 그 프로그램을 밀어버리고 다시 새 프로그램을 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성 코드를 없애고 또 바이러스를 없애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딱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았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악성 코드 뭐 바이러스가 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밀어버리면서 동시에 새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쫙 밀면서 새 프로그램이 동시에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현존이라는 이 방법이 꼭 그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자아 프로그램이죠. 에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고 프로그램에 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병들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번 딱 밀어버리고 새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현존을 여러분들의 적용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고통체가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그 프로그램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50% 이상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벌써 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약이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할 때는 꼭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상담 치료를 안 해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내 질병에 치료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한번 더 찍어서라도 오늘 에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현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 충분 그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 충분한 기본 지식이 없이 내가 현존은 이런 거다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항상 두 가지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거짓자, 하나는 참자. 그 거짓자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 그거를 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고 속에 고통체가 들어있어요. 그 고통체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 불행했던 기억, 그 불행했던 그때 당시에 불행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덩어리진 것을 고통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통체가 단순한 그런 기억 덩어리, 감정 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의 내장에서 살아가는 그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정신적인 기생충이라고 말하면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체가
고통체가 자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숙주에게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감정이 또 떠오르고, 예,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스러운 일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걱정스러운 어떤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통체가 먹고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점령해 버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고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에고가 그렇게 병든 에고가 아니었는데, 그 고통체가 여러분들의 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점령을 해버리면 에고가 완전히 부정적인 에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체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통체의 노예가 되고 고통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체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고통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체가 여러분을 가장해서 여러분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의 에고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고 속에 들어있는 고통체가 그 음식을 막 먹고 힘이 세져서 그 에고를 점령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에고가 고통체에 오염이 돼서 거의 고통체와 같은 그런 성질이 돼버린 거죠. 원래 에고는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도구라고 합니다. 예. 옛날 원시시대 살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진다든지,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랑이로부터,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또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고라는 게 주어졌죠. 그 에고라는 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한 인간이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그 공장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걸 분업화 시켜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라고 합시다.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은 그 라인이 있죠.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라인. 그럼 그 라인을 다 분업화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일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만 하고, 조립하고 막 이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산업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 인간이 공장의 한 부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생존 경쟁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또 회사라는 게 망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에고는 거짓자라고 그랬어요. 에고, 마음이나 생각은 거짓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고요.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